숨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빼주는 작업. 이걸 하루에 이 작업을 몇 번 정도 해요? 이 작업을 넣었다 뺐다 말고 하자. 이렇게 한 세트고요. 이거를 15세트해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기를 많이 넣어서 폐를 팽창시키는 것인데 근육병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호흡재활입니다. 숨이 찰 때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하면서 폐가 이제 건강해지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공기를 넣어가지고 폐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6살 지성이. 하지만 지성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100일 때도 목을 가누지 못해 처음 찾았던 병원. 많은 날을 병원에서 지내다 제대로 된 병명조차 모르다가 4살이 돼서야 근육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많이 걱정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지체 1급이다 보니까 이제 목 가누기도 안 되고 손만 딱 움직이는 경우다 보니까. 지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호흡마비가 와 있는 상태죠. 호흡 근육이 약해서 본인의 이제 호흡만으로는 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공호흡기 보조를 받아서 호흡을 보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당히 심한 호흡 부전 상태에 있습니다. 척추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약간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쪽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하니까 이렇게 좀 휘게 되는 거고, 이게 가슴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정상적인 가슴 사진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하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지성이의 장애를 믿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던 엄마 아빠. 하지만 지성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성이 옆에서 정성으로 돌보고 재활에 힘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살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아동을 키우면 막 많이 힘들다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깊이를 알아간다고 해야 되나. 사소한 것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행을 가도 행복하고 밖에 나가서 사소한 외식을 해도 행복하고 의사 선생님 계신 것도 감사하고 두루두루 다 좋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지성이. 하지만 지성이는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지성아, 우리 가족여행 간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 가족끼리 갔던 거는 우리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 때 갔던 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가족여행은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갔던 수학여행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은 지성이는 근육병 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아무래도 호흡자를 받기 전에는 너무 호흡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업에 원활하게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호흡자를 열심히 받고 호흡하는 게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실제 수업 시간에 참여하여서 수업을 듣고, 또 손으로 하는 필기가 어렵다면 친구들한테 빌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병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근육병 환자들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는 날. 3월 4일 학교에서 열리는 입학식에 앞서 병원에서 미리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제가 꼭 닮고 싶은 분입니다. 물론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저는 사회 쪽이지만 또 스티븐 호킹님만큼의 그런 업적을 저도 미래에 언젠가는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호킹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 호칭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너무 그렇게 불러주시면 과분하죠. 너무 좋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이는 입학생 대표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25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육병을 극복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한국의 호킹들입니다. 사지마비와 호흡장애라는 커다란 시련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꾸준한 재활,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사회학도로서 호흡잘 활성화 정책을 고안하며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다른 환우분들 역시 각자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수험 기간 인터넷 강의를 보며 3-4시간씩 공부하다 누워서 잠시 쉬고 다시 앉아 공부하길 되풀이. 입학생 3명과 졸업생 4명은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학교 가려고 수능 공부를 했는데요. 일반인들처럼 못하니까 전자기기를 써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이 계속 전자기기를 봐야 되다 보니까 눈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은 불행하다는 편견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결코 장애라는 게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그것을 편견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환우들의 재활을 도운 의료진들은 학생들의 굳센 의지에 감동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신경근육계 희소난치 질환 환자들을 향한 선입견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막힌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입학과 졸업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이루기까지 남다른 각고의 노력을 펼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행사에 낯익은 얼굴이 있습니다. 첫 해부터 빠짐없이 사회를 맡고 있는 배우 김석훈 씨. 김 씨는 팬들과 함께 모은 성금을 기부하는 등 여러 차례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10여 년째 이어지는 근육병 환우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인연은 제가 한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그래서 치료 때문에 선생님을 뵙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누다가 이제 이 연초에 2월이 되면 이제 입학식하고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 입학식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이 호흡 재활 환우들에게 좀 특별한 입학이고 특별한 졸업이니까 왜냐면 대학을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이 환우들에게 이런 정말 힘든 과정을 겪은 환우들을 좀 축하해 주자. 사실은 대학교가 20대잖아요. 20대 때만이 해볼 수 있는 꼭 그런 것이 있는데 뭐 MT도 가고 뭐 또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뭐 환우들이 얼마나 그걸 잘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좀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MT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뭐 이성 친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올라와 입원하고 검사를 받은 지성이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매일 공부하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 다행히 부산대학교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에 보면 장애 학생 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는 재학할 때 수급받고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이제 지성이가 이번에 이제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이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경사가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나 이렇게 다니기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강의실 이렇게 이동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정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그거는 이제 서울에는 대학교 다음으로 지방에서는 공립지청에서는 하게 된다면 이제 지방 대선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고 전화 오셨어요. 최근 들어 이전보다 더 웃음이 많아진 엄마 아빠. 지성이가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50만 원을 벌어온 뒤로 더욱 그러합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몫을 하는 것에 대한 대견함. 노무사가 돼서 이웃을 돕고 싶다는 꿈도 꼭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성이가 그 대학 입시 사이트를 검색을 많이 하더니
거기에서 매일 답변을 하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혹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 고등학생인 줄 모르고 성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지성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3인 줄 알고 또 그래도 일을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30만 원 해갖고 또 2주에서 50만 원 벌어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용돈도 주고 저도 뭐 사주고 뭐 여러 걸 해서 다 썼어요. 초월금은 다 썼는데 하여튼 자기는 무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는 불타는 20대라고. 그래서 이제 또 뭐든지 하고 싶다고, 앞으로는 또 노무사가 꿈이라 하니 저희가 또 적극 도와줄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형성을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교육을 하고 그 데이터 만드는 것을 도움을 받았을 때 지성학생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일을 맡겼고, 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컨쇼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어줘서 앞으로도 계속 지성학생과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분들이 재택근무나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런 데이터 구축이나 일자리를 좀 더 만들고 형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요. 지성이 가족이 운영하는 휠체어 여행 유튜브에도 눈길이 갑니다. 어릴 적부터 여행을 갈 때마다 찍어두었던 지성이 가족의 역사, 장애인 가족의 여행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성이처럼 몸이 불편한 아이를 돌보는 가족들은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굉장히 어둡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가 행복해야 이제 아이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인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휠체어를 타면 많이 힘들지만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코스를 짜고 해서 이제 가서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경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행복하면 이제 집에 와서도 행복하고 일상생활이 계속 행복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성의 휠체어 여행은 장애가 있음에도 또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에 보시면 무장애 여행길부터 시작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는, 또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방문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육병은 힘들 수 있지만 노력하다 보면 제 인생의 걸림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근육병 환자들에게는 이 호흡재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데 그런 호흡재활이라는 정책적 방안이 또 활성화되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우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